현재 미국 당국이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행동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에 전화를 걸어 양국 간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측에 다양한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의료 장비의 지원이 가능한가를 물어온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도 뜻밖의 상황에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고 한국의 장비가 매우 우수하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 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장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당장 구글에서 한국 회사를 찾아서라도 테스트 키트 등을 수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한국 장비의 지원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파격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것은 미 FDA의 성격 때문인데요. FDA는 승인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신약이 승인될 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다급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FDA는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식이 다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상황 대처와 관련해서 유연한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FDA의 스테픈 한 커미셔너는 민간 기업도 시장에 판매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DA는 뉴욕처럼 각 주에서도 새로운 진단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FDA의 빠른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 테스트 키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 의원들 그리고 여론 등에 힘입어 현재 전 세계에서 상황 대처를 가장 모범적이며 과학적으로 해내는 한국 당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되자 한국의 테스트 키트도 비상시국을 고려해 파격적인 허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요청이 쇄도하여 허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공급 물량조차 달리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상뿐만 아니라 터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정상들도 관련 상황에 대해 한국에 전화를 걸어 한국 대응을 호평하며 자국의 관련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 각국 정상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데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외교 무대 활동 공간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 협력 틀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합니다. 26일에 있을 G20 화상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도 한국이 모범 사례 국가로 존재감을 보여줄 경우에 입국 제한 조치 등의 문제에서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기업인들이 해외 입국이 가능해야 경제의 숨통이 더욱 트이므로 건강 확인서를 통한 예외적인 입국 허용 조치를 받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한국의 뛰어난 대처 능력은 상대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공조를 독려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나 양국 공조, 입국 허가 유지 등 한국 우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짜 실력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방 대접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딛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대한민국의 역량이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드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2월 22일에 베트남과 한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작년에 수교 25주년을 기념했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양국은 2014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설립 이래 계속 성장해왔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외국인 투자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총투자액은 520억 달러를 넘었다. 이 나라는 또한 베트남에 대한 공식 개발 원조 측면에서 제2의 국가이다. 한국의 원조는 행정, 교육, 수자원 관리, 인프라 등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둔다.
한배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양국 간 교역액은 615억 달러로 2016년과 비교해 165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올해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입처가 시장이 되었다. 경제협력 외에도 양국 관계의 발전은 문화적, 사회적 유사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객 공급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베트남 방문객 수는 250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 이 나라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 수입 시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의 인적 자원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고 조화를 이루고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어지언과 인도에 중점을 둔 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어지언과의 협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대국과 동등 수준으로 할 것을 주장한다. 베트남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문한 두 번째 아세안 국가이다. 이 방문 기간 동안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 외교적 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교환할 것이다. 양측은 공동으로 경제, 무역, 관광 및 문화 등 협력에 관한 여러 문서에 서명하여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이 방문에서 한국 대통령은 한 해과학연구센터의 착공식에 참석하며 양측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선동꾼 유튜버들 때문에 혐오 조장이 되고 싸움이 일어난다. 거짓 뉴스를 여기저기 뿌려 사람들을 현혹하고 혼란을 야기게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책 없이 카드라를 던져놓고 서로 미워하게끔 하는 놈들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는 잘 걸러서 봐야 하는 것. 대체 뒤에 누가 있길래 어디서 지령을 받길래 이딴 거나 만들고 있을까? 그나마 좀 괜찮은 유튜버들은 논리적 근거로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주장하는 반면 이런 쓰레기 유튜버들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자기 생각은 이렇다도 아니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서 가상의 아군을 만들어 환상의 세계에 갇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짜는 건 소설 작가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유튜버도 문제지만 이런 콘텐츠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구독자, 신청자들도 문제다. 쓰레기 유튜버가 피리를 불어대면 그 피리 소리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쥐나 어린애들 꼴이다. 그래도 국뽕 피리 소리는 듣기에도 좋고 달콤한 환상이라도 주지만 이런 혐오 피리 소리는 결국 우리 의식 수준을 하락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참다 베트남 여성이 너무 억울해 반박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앞서 올린 영상만 보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베트남을 욕하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댓글들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국뽕의 눈이 멀어 스스로 삼성파가 되어 삼성을 보호하고 베트남을 파멸시키자라는 둥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베트남 여성의 영상은 저 쓰레기 유튜버를 반대로 욕하지는 않고 제발 모욕하지 말아주세요란 어투다. 왜 말도 안 되는 혐오 조장을 일으킨 가해자는 당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저 자세로 부탁을 해야 하는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지. 저 베트남 여성은 확실한 정보가 없고 베트남을 비난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떳떳하지 못하여 자신이 없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다. 귀가 캥기고 구리면 당당해질 수가 없지. 실제로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을 보았는데 그럼 그분이는 어떻게 저 베트남 여성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 알 수가 있는 것일까?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인가? 그런데 애초 베트남 모욕, 비난, 혐오 조장 콘텐츠를 만든 쓰레기 유튜버는 실제 삼성폰이 베트남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다. 그것은 팩트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이 말한 삼성폰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작년엔 점유율이 높았으나 올해 점유율이 떨어진 것이다. 삼성폰은 작년에도 비싼 폰이었고 올해도 비싼 폰인데도 말이다. 아예 처음부터 점유율이 높지 않았더라면 비싼 폰 해명이 그럴듯한데 점유율이 작년에 비해 확 떨어졌고 지금도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연구해야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로 베트남에 원망을 돌리고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쓰레기 유튜버들 뒤에는 삼성이 조장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많이 나오더라. 히읗 물론 그런 것도 쓰레기 콘텐츠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런 글도 쓰레기 콘텐츠이다. 세상 그 어디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글이다. 하지만 난 내 개인 블로그의 일상 기록으로 일기로 쓰는 것이고 쓰레기 유튜버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현혹시켜 선동을 하고 있으니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쓰레기 유튜버도 나처럼 망상짓 하고 싶은데 돈은 벌어야 하니까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일 수도? 히읗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그것으로 돈을 벌면 결국 그것으로 잃는 것도 생기는 거다. 나처럼 얻을 게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즉, 잃을 게 없으니 얻는 것도 없다. 하지만 그 누구로부터 얻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 찾는 것은 있다. 내 스스로 찾고 깨달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